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홍준표, 나는 우파의 아웃사이더다. 또 하나는 성관이의 여당 탄압. 두 가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마음이 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로 하방한다. 그래서 셀프 하방해서 대구시장 하면서 다음 대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장이 설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재 심리가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지금 이재명이 호시탐탐 노리죠. 거기에 홍준표가 같이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리고 어제 제가 전에 드린 대로 두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책임 총리로 시켜주고 당신은 뒤로 빠져라. 뭐 외교 국방만 하라. 이거 뒤로 빠지자는 이야기죠. 내가 내 치를 다 할 테니까. 그 두 번이나 했다고 본인이 어제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SNS 같은 것을 통해서 대선 출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 아직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파면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언론, SNS를 통해서 이 대선 출마 이야기를 하고 또 당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의 글을 올려서 뭘 했냐면은 일종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본인이 2017년 10월 자유한국당 대표로 있을 때 어느 언론사 간부에게 들은 말이 있다. 그때 이제 홍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실시된 조기 대선에 출마를 했었죠.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턱없이 졌는데 어떤 언론사 간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탄핵 대선은 보수에서 당선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후보 기회가 간 것이지 될 것 같으면은 후보 기회가 당신에게 갔겠느냐 는 말을 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버리는 카드로 썼다는 그 말을 언론사 간부가 자기에게 했다는 거죠. 어차피 이 탄핵 이후에 이 보수 정권 체제 탄핵이죠. 탄핵 이후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당신 안 내보냈다. 버리는 카드니까 내보낼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오랜 세월 보수 정당에 몸담았어도 나는 한국 보수 세력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엘리트 집안 출신만이 보수 세력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4년 뒤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졌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 진 이유를 본인은 보수 세력의 아웃사이더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다. 그래서 내가 졌다. 이거 말이 성립이 됩니까? 본인이 자기가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 뭐 떠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 당의 주인은 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뭐 갑자기 들어왔죠. 그런데 본인은 아웃사이더고 그 당에서 본인은 아웃사이더고 엘리트 집안 출신이 들어와서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찼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니라서 아웃사이더고 그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졌다. 후보 경선에서.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레이건, 대처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였고 심지어 트럼프도 보수정당의 아웃사이더인데 그들은 왜 지도자가 됐을까? 지금 한국 정치 풍토를 탓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 세력은 왜 기득권 수호 논리에 갇혀서 아웃사이더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건 민주주의의 성숙도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성숙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참 부럽다. 이 말은 또 뭡니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성숙도가 떨어지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성숙도가 높은 정당이다. 그래서 엘리트 집안 출신이 아닌 이재명도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된다. 이 이야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 그 집안 출신이 지금 집안 출신 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까? 당대표 경선이 아니라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본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경선 후보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웃사이드에서 졌다. 지금 탄핵안 가결로 인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제 약간 보이기 시작한 지금부터 일관되게 출마 의사를 지금 홍준표 시장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어떤 네티즌이 꼭 대통령이 당선되시라 이런 글에 다른 말 안 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하고 월간지 인터뷰에서 어차피 내가 다시 한번 대선에 나갈 거라는 건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시가했다. 이것이 홍준표가 지금 대권 꿈을 꾸도 단단히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책임 총리 시켜달라고 두 번이나 그 대통령이 어려우면은 책임 총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선거를 해야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 여기서 대권 타령만 지금 하고 있는 홍준표. 자, 어떻게 보실지 판단을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보내드릴 순서는 이겁니다. 선관위의 여당 탄압. 야당 탄압 이야기는 있어도 여당 탄압. 선관위가 지금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썽 많은 선관위가. 그 전에도 이 21대 총선 때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선관위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그 후보 쪽에서 이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이런 것을 투표 동료 팻말을 세웠을 때 선관위가 문재인 정권을 연상시킨다. 이래서 사용 불가 판단을 내렸죠. 민생 파탄 이 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민생 파탄 시킨 거 맞다는 말이야? 이 말도 나왔죠. 그때 그 같은 동작을 해서 민주당 지지자가 이런 걸 내걸었습니다. 투표로 10년 친일 청산, 투표로 70년 적대 청산, 이거 현수막은 허가를 했었죠. 2021년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 문구는 문재인을 연상시킨다 하면서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도 같은 말이 나왔죠. 그럼 문재인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은 맞다는 말이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선거 현수막 이중작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조국당, 부산의 수영구, 부산 수영구에 거기 국회의원이 정연욱 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거기에 조국당이 뭐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냐면은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내란 수계. 그리고 이 프레임을 계속 붙이고 있죠. 그 탄핵을 하는데 불참한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탄핵 수청 표결 그 과정을 국회 비상계엄 해제 투표에 찬성을 했고 다 했는데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차 투표에서 탄핵의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다 불참하고 3명만 들어갔죠. 안철수하고 김예지하고 김상국인가요? 그 3명만 들어가고 다 불참했는데 거기 불참을 했다고 내란 공범이다. 그래서 정연욱 의원이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마을에 가면 거들목 같은데 현수막 각 당에서 막 붙이죠. 조국 당이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정연욱 의원이 그 옆에다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를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게시 불가. 이게 뭐냐면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여결이 돼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은 국민들의 야권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자, 조기 대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후보로 뽑힌 것도 아닌데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서 이재명이 후보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문구는 안 된다. 내란 수계, 공범 이건 된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이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헌재가 탄핵 인용을 전제를 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중립 의무를 져버렸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선관위 그 내부에서 자들 인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나눠먹고 갈라먹고 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도 없이 많죠. 서버 문제를 비롯해서 그 선관위가 정치적인 편파성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또 세상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선관위가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과연 중립적인 선거 업무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될 것 같습니다.